안녕하세요. 뇌피셜의 한계를 모르는 명탐정 뇌피셜로 미노타우루스입니다. 엔드게임에서 과거로가 인피니티 스톤들을 현재의 시간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어벤져스 1 직후에 로키가 스페이스 스톤을 가지고 사라져버리죠. 2021년 디즈니 플러스에서 로키를 주인공으로 한 스피노프 드라마가 나올 것임이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이때 도망친 로키가 바로 이 드라마 시리즈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많은 이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 로키를 중심으로 닥터 스트레인지 인 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와 토르 러브 앤 썬더의 줄거리를 예상해보겠습니다. 드라마 로키의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먼저 이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올해 4월 케빈 파이기가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로키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었죠. 이때 케빈 파이기 뒤 화면으로 로키의 컨셉 아트가 보이는데 잘 보면 로키의 뒤로 조스라는 글자가 크게 보이는데요. 이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조스의 로고입니다. 영화 조스는 1975년 개봉작이죠. 그리고 이 사진의 우측 하단에 어떤 차량에 굉장히 길어 보이는 리어 펜더가 보입니다. 이는 1970년대에 유행한 디자인의 차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클래식카가 아닌 이상 오늘날 돌아다니는 차들 중 이런 디자인은 찾기 힘들죠. 이를 통해 우리는 드라마 로키에서 1970년대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1970년대를 포함한 여러 시간대를 이동한다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로키가 훔친 것은 타임스톤이 아닌 스페이스 스톤이었죠. 로키가 이렇게 여러 시간대를 다닐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닥터 스트레인지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덕분이란 말이 아니라 때문이란 말을 쓴 건 조금 있다가 뒤에 닥터 스트레인지 인 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의 이야기를 할 때 자세히 풀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로키 드라마의 로고 티저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이 로고의 디자인을 잘 보면 이전의 다른 MCU 영화들의 로고 폰트 혹은 인피니티 스톤이나 특정 캐릭터의 능력을 폰트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빠르게 계속해서 바뀌는 모습은 로키가 변신의 귀자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역시 지금껏 팬들이 보았던 많은 MCU 작품들의 장면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다시 보여지리란 암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라이온 킹 3의 존재는 잘 모르는데요. 원제 라이온 킹 1과 2분의 1인 라이온 킹 3는 라이온 킹 1에서 티몬과 푼바가 등장하기 전과 등장한 이후 모든 장면의 모든 사건과 사고의 배후에는 사실 티몬과 푼바가 있었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라이온 킹 1을 전지적 티몬과 푼바의 시점에서 다시 보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인데요. 저는 이 드라마 로키가 바로 이 라이온 킹 1과 2분의 1과 비슷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엔드게임에서 스페이스 스톤을 가지고 도망간 2012년의 어벤져스 1의 로키가 사실 MCU 작품들 하나하나에 알게 모르게 굉장히 밀접하게 개입되어 있었거나 엔드게임의 주인공들이 뉴욕으로 다시 왔을 때처럼 모든 사건들을 관찰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타임스톤도 없는 로키가 어떻게 다른 타임라인에 개입하게 되는가? 원래 스페이스 스톤밖에 없는 로키가 닥터 스트레인지 인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에서 다시 우주의 균형을 맞추려는 닥터에게 쫓기게 되면서 로키는 스페이스 스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 강력한 마법사에게 시달리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로키는 닥터에 의해 이 시간 저 시간으로 쫓기며 강제 관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는 와중에 로키는 토르2 다크월드의 시간으로도 가게 되는데요. 이때 로키는 닥터에게 스페이스 스톤을 빼앗기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자신의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키는 아스가르드로 가 자신이 아버지 오딘으로 변신해 아스가르드의 왕 노릇을 하죠.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로키는 토르2 다크월드에서 실제로 죽음을 맞은 것이고 이때부터 오딘의 노릇을 하고 있었던 로키는 엔드게임에서 스페이스 스톤을 가지고 도망간 로키였던 겁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토르3 라그너로크에서 로키는 30분간 떨어지다가 닥터를 만나는데요.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로키는 닥터가 마법을 쓰는 것을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그가 마법사인 것을 알고 있었고 너 대체 누구냐며 분노하면서 닥터에게 이류 마법사라고 하고는 바로 칼을 뽑아들고 달려듭니다. 이는 이전에 로키가 가진 스페이스 스톤을 빼앗기 위해 갑자기 닥터가 그의 앞에 나타나 다짜고짜 그를 괴롭힌 적이 있었기에 나온 반응이 아닐까 저는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토르 라그나로크 후반부 수루트를 아스가르드에 강림시키기 위해 수루트의 왕관을 들고 영혼의 불꽃으로 가는 과정에서 로키는 다시 스페이스 스톤을 보게 되죠. 거기서 로키는 또다시 스페이스 스톤을 훔칩니다. 하지만 직후 인피니티 워에서 이 스페이스 스톤을 찾으러 온 타노스에 의해 엔드게임에서 온 로키 역시 죽음을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원래의 로키는 토르2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로키가 아버지 오딘의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로키는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에 의해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엔드게임에서 과거로 간 어벤져스들이 스톤을 찾는 과정에서 2012년 어벤져스 1의 로키가 스페이스 스톤을 가지고 도망가고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우여곡절 끝에 토르트 다크월드의 시간으로가 자신의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스가르드로가 자신의 아버지 오딘으로 변신해 왕 노릇을 하게 되죠. 토르2에서 로키가 죽었는데 갑자기 나타나 오딘의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은 엔드게임에서 스페이스 스톤을 가지고 도망간 로키였던 것이죠. 이렇듯 로키의 삶은 이런 식으로 끝없이 반복되는 무한 루프가 아닐까 하는 게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토르 러브 앤 썬더에 대한 저의 예상입니다. 토르 라그나로크를 보면 이런 대사가 있죠. 아스가르드는 특정 영토가 아니라 백성이 있는 곳이 곧 아스가르드라고요.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아스가르드가 수루트에 의해 파괴되고 엔드게임을 통해 아스가디언들이 지구에 정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토르는 홀로 떠나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볼 때, 그리고 백성이 있는 곳이 바로 아스가르드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이제 지구에서 아스가디언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새로운 아스가르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토르의 힘이 백성을 지키는 왕의 힘임을 생각해봤을 때 토르가 떠난 지구에 아스가디언들이 남아있는 이상 이들을 지켜야 할 지구의 새로운 토르의 등장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지구에 새로이 등장하게 되는 천둥의 신이 바로 전 토르 여친, 현 토르진 제인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과정에서 뮬리르가 다시 재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여기서 여자만이 뮬리르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설정이 새로 붙을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토르 이전 뮬리르의 주인이 바로 여성인 헬라였죠. 그리고 헬라 이전의 뮬리르의 주인은 남성인 오딘이었습니다. 남성, 여성, 다시 남성의 사이클로 뮬리르의 주인이 바뀌고 또다시 여성이 뮬리르의 주인이 되는 게 개봉을 앞둔 러브 앤 썬더로 확정이 난 걸 보면 뮬리르는 그 주인을 정할 때 성별을 번갈아 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를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드라마 로키의 여배우 소피아 디 마르티노가 캐스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소피아 디 마르티노는 로키가 변신한 여성 로키라는 캐릭터에 캐스팅되었다고 하죠. 굳이 로키가 여성으로 자신의 성별을 바꿔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토르의 뒤를 이어 이번 회차 여성만이 될 수 있는 뮬리르의 주인이 되기 위해 로키가 자신의 마법으로 스스로의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 로키 배역이 생겨났으며 이에 여배우 소피아 디 마르티노가 캐스팅되었다고 예상합니다. 아마도 로키가 제 아무리 여자가 되었다 한들 뮬리르의 새 주인이 되진 못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디즈니 플러스의 로키와 앞으로 나올 로키와 관련된 작품들에 대한 뇌피셜입니다. 제 뇌피셜록 영상은 마블 작품을 사랑하는 팬심으로 함께 재미로 예상해보는 컨텐츠니까요. 틀리더라도 그냥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로키에 관한 또 다른 재밌는 뇌피셜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뇌피셜의 한계를 모르는 명탐정 뇌피셜록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